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댁과 인연 끊고 산지 5년 차입니다. 결혼하자마자 1년 뒤에 참다 참다 시댁에 발길을 안 하고 있는데 5년 만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게 온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 시누이가 직접 전화 걸어서 시어머니에게 일이 좀 있다고, 그러니 화를 풀고 이제는 서로 좀 오가자고, 시어머니도 자기가 좀 심했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데 저는 시누이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다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한 일은 귀신같이 있고 남이 자신에게 상처 준 일만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제게 고약하게 굴었던 거 다 잊었나 보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바로 엊그저께 일처럼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만 말이죠. 왜 나쁘게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께서 저희 결혼할 때 돈을 지원해 주셨거든요. 다른 부모들은 그리 안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젠체를 하던지. 그게 젠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당신께서 지원을 해 주신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아들 결혼한다고 돈 주는 시댁이 어디에 있냐? 그런데 내가 왜 돈 줬는 줄 아냐? 바로 너 때문에 그리한 거야. 네? 저 때문에요? 아, 어머니, 몇 번을 말씀드리나요? 저는 몰랐다고요. 그 사람이 어머니께 돈을 받았는지 저는 정말 몰랐다고요. 왜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너랑 약속한 게 있었으니까. 아들이 남자로서 체면 구길 순 없으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어서 내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리고 만일 안 해줬으면 니네 집에서 우리 아들이랑 너랑 결혼시켰겠냐? 모른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처음부터 강 크게 너무 팔았단 거야. 우리 아들은 네 눈치 보여서 말도 못한 거고. 그러니 다 네가 부족해서 이런 사단이 난 거라고. 남편이 시댁에서 돈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남편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들 결혼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아내한테는 창피하니까, 그리고 미리 약속한 바 있으니까 제게 알리지 않고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우리 결혼을 다 당신이 시켜준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사사건건 모든 걸 다 간섭하셨고 제가 사는 물건 하나하나 모든 것에 딴지를 걸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들은 남편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제 돈으로 구매를 한 건데 시어머니는 우리 집안의 모든 물건이 다 남편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더군요. 거드름 장난 아니었고 잘난 척 오졌었고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개인적인 것까지 시어머니는 파고들곤 했었습니다. 아이 문제까지 말입니다. 이건 사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말에 가려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죠. 물론 간섭도 오지고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간섭 오지게 하는데 정말 제가 정신병에 들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게 결혼인 건가 싶었어요. 매일같이 시궁창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었고 억울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는 별말 안 하면서 저만 잡아대는 시어머니가 말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시어머니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게 된 계기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바로 시누이의 친구. 아,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당시 시누이가 대학을 다닐 때였는데 방을 구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1학년 땐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숙사 생활을 한다 치지만 그래도 2학년쯤 되면 슬슬 변화를 당연히 주고 싶어 하긴 하죠. 시누이는 원룸을 하나 얻긴 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게 통보를 하시는 겁니다. 시누이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방을 못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시누이 원룸에서 지냈었는데 그 사이가 완전 틀어져 버렸대요. 그로 인해 시누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고. 그러니 잠시 그 친구를,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그 친구를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 그놈이 지집애가 나가지도 않고 집을 구할 생각도 안 한다고. 억지로 끌어낼 순 없잖아. 우리 딸 학교에 이상한 소문 돌면 안 되는데. 그러니 네가 좀 데리고 있어라. 몇 개월만 데리고 있으면 돼. 지도 눈치가 있으면 집 구해서 나가겠지. 어머니, 뭐라고요? 남을 데리고 있으라고요? 진짜 왜 이러세요? 내가 돈 보탰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어? 그럼 그 돈을 갚던지 하면 될 거 아니야. 받고 나서 쓱 입 닦는 게 말이나 되냐? 은혜를 입었으면 갚아야지. 이 집 어느 정도는 내 지분 있어. 그러니 입 닥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어머니, 그 돈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이가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 받은 건데 왜 자꾸 저한테 그 유세를 떠시는 건가요? 아, 정말 사람이 참아주기만 하니까 무슨 바보로 아나 본데 계좌번호 부르세요. 얼마입니까? 얼마냐고요? 바로 넣어 드릴 테니까. 그럼 계산 끝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오늘 그이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결혼 준비도 안 되었으면서 저랑 결혼하라고 했던 거였냐고?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냐고 좀 따져야겠어요. 얼른 계좌번호 부르세요. 돈 바로 넣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돈 받으시고 절대로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계산 확실하게 끝나는 거니까 앞으로 얼굴 보지 말자고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니네 엄마가 이런 짓을 한 거 알고 있냐고? 돈 받아 처먹은 건 너희인데 왜 나한테 그 유세를 떠는 거냐고?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고 덩달아 남편도 제 눈치가 보였는지 시댁 발길을 뚝 끊게 되었었던 거였고요. 저 몰래 시댁을 드나 들었을 수도 있고 연락을 했었을 수도 있지만 상관 안 했습니다. 저만 시댁하고 연 끊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시누이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결혼을 하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답니다. 고관절을 다치셔서 수술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들을 찾는다 하시네요. 남편만 가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엄마고 아프다고 하는데 당연히 문병 가야겠죠. 그런데 굳이 제가 꼭 왔으면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병실 올라가려면 까다롭지 않나요? 최근 들어 병원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종병에 입원을 한 게 아니라 일반 작은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면회할 수 있다고. 남편이 한 번만 가달라고 해서 너무 싫었지만 그래도 남편 생각해서 얼굴 한번 비추게 됩니다. 그런데 병실에서도 어이없는 일을 당하죠. 역시 사람은 안 변해요. 5년이란 시간 길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짧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아무것도 안 해온 거냐고. 여기 밥이 맛이 없는데 도시락 하나 챙겨오지 않았냐고. 5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역시나 며느리 돌이 못하는 여자인 것 같다고 하면서 아들만 그렇게 찾아 대더군요. 엄마, 무슨 도시락을 싸와요, 병원에. 좀 바랄 걸 바라세요. 여기는 일반 병원이라서 괜찮은데 그 정도 눈치도 없냐? 다들 시켜 먹거나 아니면 며느리들이 도시락 싸다가 주는데 아이고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덜렁 얼굴만 들이미는 거 봐라. 아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알아? 이거 다친 것도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 생각하다가 발 헛디뎌서 다친 거야. 어떻게 엄마를 안 찾을 수가 있어? 엄마가 너 결혼할 때 돈 해준 거 잊었어? 그런 엄마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너무 서운했어. 정말 서운했어. 아프신 거 맞네요. 병원에서 의사 찾는 게 아니라 밥 찾는 거 보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바로 병실을 나왔어요. 따라간 내가 병신이지. 아, 알고 있으면서 또다시 그 꼴을 당하다니. 그런데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타이밍을 못 잡은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원래는 제게 사과를 하려고 한 거였는데 제가 발끈하는 바람에 아무 말도 못한 거라고. 시어머니 성격 잘 알지 않냐고. 원래 말 세게 하는 거. 이제 어머니가 좀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때 저한테 너무 실수한 것 같다고 아들 뺏긴 마음이 들어서 자기 돈 가지고 제가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 주책맞게 굴었던 것이라고 제게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저 가고 나서 구했다고 하네요. 제가 타이밍을 못 잡은 거라고 대신 제게 전해달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끊었던 발길을 중단을 했으면 한다고 남편이 제게 그리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나요? 미안하지만 나는 니네 엄마랑은 다시 연관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엄마 성격 잘 아니까 약해지지 않으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엄마가 정말 달라졌어. 자기가 상처 많이 받았다는 거 나도 아는데 5년이나 지났잖아. 자기를 생각하면 우리 엄마와 인연을 끊는 것이 맞아. 그런데 자식된 입장에서 엄마와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너무 비극적인 일이잖아? 이번이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 어? 자기야. 그러면서 내일 시어머니 퇴원을 하시는데 저희 집에 모셔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영원히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만 그리 하기로 했다 하네요. 한 번만 자기를 이해해달라 하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일 시어머니 퇴원할 때 자신이 있어야 하니 아예 오늘 거기서 잠을 자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 방을 좀 치워달라 한 뒤 간단하게 옷을 챙겨 남편은 나가더군요. 제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모자 참 눈물 겹더군요. 당연히 병원에 계셨으니 몰골 좋지 않았죠. 5년 만에 배웠으니 짠한 마음도 들었겠죠. 그런데 제게 일방적으로 저리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리는 건 아니죠. 저는 바로 행동을 해야 했어요. 아내 없이 살기를 바라는 남자, 갑자기 효자가 되는 남자, 저도 필요 없다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날 일찍 이삿짐 센터 불러서 이 집 살면서 제가 해온 신혼살림들, 5년 동안 쓴 물건들 싹 다 빼서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센터 차 타고 가면서 친정엔 전화를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다고. 창고에 짐 넣을 예정이니 좀 치워달라고. 제 짐을 싹 다 빼버리니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책상에 있는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오후쯤 남편에게 전화를 받게 되죠. 피할 이유 없었기에 저는 전화를 받았고 바로 그랬습니다. 들어왔나 보네? 너도 네 마음대로 네 엄마 그 집으로 들였잖아.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집 친정으로 옮겼어. 여보,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아, 내가 그렇게 사정했잖아. 어머니 아프신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왜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잘해줘야 하는데? 너 효자하고 싶으면 효자해. 너랑 그간 살아보니까 그래. 별거 없더라. 그러니 이제 니네 엄마한테 돌려주려고. 야, 이거 사. 너 지금 우리 엿 먹이는 거냐? 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 시위하냐? 시위는 무슨? 엿은 달기라도 하지. 이보세요. 마음대로 들어오면 누가 그냥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나도 돈 벌고 당신 아들이랑 안 살아도 손해날 거 하나 없어. 그런데 뭔데? 그리고 아, 나한테 돈 받지 않았어요? 또 이야기하대. 결혼 때 돈 해줬다고? 누가 들으면 수억해주는 줄 알겠네. 꼴랑 2천 해준 주제에. 아, 아예 눌러살 작정이라는 거 모를 줄 알아? 모자가 잘 살라고. 마누라 없이 네 엄마 모시고 잘 살아보라고. 나는 당신 아들이랑 이제 이혼할 테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2천만 원 지원해줬을 때도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우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으면서 몸 성치 않으니까 그냥 밀고 들어온다? 나는 엄마니까? 그리고 남편이란 놈도 정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그리한다? 시어머니 수작질 뻔히 보이는데 저는 저 사람 모시며 살 마음 그리고 연락하며 살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밖에 답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라는 사람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는 했는데
저는 그 모정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간 또다시 마음대로 밀고 들어올 사람입니다. 남편이란 놈도 그거 거절 못할 거예요. 그땐 연세 드셔서 이제는 힘도 없으셔 라는 말을 하며 효도하고 싶다 하겠죠. 하여튼 시자 붙은 것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자기가 잊으면 그냥 없던 일이 되어야 하는 거더군요. 난 힘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이게 좋은 결과를 줄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팠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네요.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